긴급조치 사건. 헌법재판소 2013년 3월 21일 선고, 2010 헌바 132 등 결정. 사건명 구헌법 제53조 등 위헌 소원.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구헌법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개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년 8월 2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제2호,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제9호,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년 12월 7일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 긴급조치들이라고 한다. 긴급조치들의 위헌 심판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유신헌법하에서 긴급조치는 제9호까지 발령되었는데 긴급조치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이 처벌되었다. 긴급조치는 그 내용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엄혹한 시대적 분위기 및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금하는 유신헌법 규정 등으로 인해 당시에는 그 위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거사 진상규명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기 시작했고 재심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청구인들은 긴급조치 위반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결정에 앞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2010도 5986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과 같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긴급조치는 이러한 실질을 갖추지 않은 규율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상 요구되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긴급조치만 심판 대상으로 삼은 후 여러 형식적 쟁점들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원래부터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 규범이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당시에는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되었으나 현재에는 위헌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당해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는 달리 제9호는 당해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본안 판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유신헌법 개정 주장 등을 금지하고 유언비어 날조 등을 처벌하며
그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긴급조치 제1호와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비상군법회의의 조직법이었던 긴급조치 제2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헌법 개정 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국민투표권,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모든 집회, 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생의 집회, 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 자체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유신헌법 개정 주장 등을 금지하고 유언비어 날조를 처벌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 같은 이유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개정 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 결정의 의의 및 사후 경과. 언론은 대체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 3월 23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긴급조치는 우리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탄압조치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어휘였다. 긴급조치의 시대에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같은 헌법의 원칙들은 존중되지 못했다. 긴급조치 하에서 정치적 탄압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의 상흔은 여전히 오늘의 시간과 공존하고 있는 현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긴급조치에 대항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의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의 문제가 다시금 떠올랐다. 법원은 긴급조치를 집행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밝혀지기 이전의 일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 행위 등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는 통치 행위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원 심판이 수십 건 접수되었다. 이 결정 이후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와 제9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2011 초기 689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에서 보았던 제1호에 대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위헌 무효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5월 16일 2011도 2631 판결에서도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 무효 선언을 하였다.